입니다. 네, 이수혁 배우님부터 입장하신데 박수 부탁드립니다. 세 분 다 자리에 앉아서 그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1분 정도 드릴까요? 그 함성 들으시도록. 네, 저희 함성 지르는 거 10분마다 할 테니까는 조금 기다려 주시고요. 먼저 이수혁 배우님 옷매무새 정리되시면은 먼저 관객분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스터에서 태수 역할을 맡은 이수혁입니다. 네, 이렇게 극장에서 영화 보여드릴 수 있는 게 너무 행복한 일인데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대화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좋은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특별한 손님으로 함께해 주신 김성훈 감독님도 관객분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영화감독 김성훈입니다. 이렇게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옆으로 좀 떨어져야 단독 샷이 나겠죠. 제가 지난이 아니라 평생 살면서 이렇게 성비가 완벽히 한쪽으로 기울어지는 데는 오랜만 처음인 듯 싶습니다. 네, 행복합니다. 덕분에. 네, 감사합니다. 아마 이 자리에서 누구보다 떨릴 분이 진성훈 감독님이 아닐까 싶은데요. 데뷔작으로 이렇게 관객분들 만나는 자리에 와 계십니다. 그 관객분들 진성훈 감독님 말씀 끝나면은 올해와 같은 환호와 박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객분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시스터 연출한 진성훈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날씨가 너무 추워가지고 오늘 취소 많지 않을까 걱정했었는데 이렇게 자리 많이 채워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재밌는 얘기 많이 나누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강추위가 계속되고 있는 요즘인데 아마 시스터 보는 1시간 반 동안은 이 영화가 가지고 있는 뜨거운 열기 때문에 조금이나마 추위를 피할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요. 다음 주 1월 28일 개봉하는 작품이거든요. 여러분들 오늘 와주신 분들의 많은 또 입소문이 이 작품의 순항에 큰 도움이 될 테니까는 이수혁 배우님 또 김성훈 감독님, 진성훈 감독님과 함께하는 오늘 이 자리 사진도 많이 찍고 감상도 많이 남겨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끝까지 간다와 함께하는 끝까지 가는 시스터 GB인데 공지를 하셨다고 들었어요. 끝까지 자리 함께해 주시는 관객분들 중에서 SNS에 영화에 대한 리뷰 남겨서 인증해 주신 분께 그 구하기 어렵다는 2종 굴을 선물로 드린다고 하니까는 마지막까지 자리 함께 하시고 그리고 달콤한 선물도 받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먼저 오늘 특별한 손님으로 와주신 김성훈 감독님은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영화 끝까지 간다, 터널, 비공식 작전 그리고 시리즈 킹덤을 통해서 관객분들 또 시청자분들한테 큰 사랑을 받으신 감독님이신데요. 그 작품들 모두가 시스터처럼 극강의 서스펜스, 몰입감을 지니고 있는 작품들이었는데 오늘 또 이 작품의 손님으로 함께 오신 만큼 김성훈 감독님께 시스터 어떻게 보셨는지부터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감독님 어떻게 감상하셨나요? 먼저 말씀드릴 것은 저의 선입견이 아주 기분 좋게 완벽히 깨졌던 영화였던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가 이 작품을 처음에 기획할 때 들었었거든요. 이 영화의 제작자분이 저의 지난 2년 반 전에 하정우, 주지훈 배우 나왔던 비공식 작전 제작자분이시거든요. 그분이 비공식 작전 흥행이 안 된 이후로 이 작품을 통해서 본인은 재기하겠다라고 하면서 이 작품을 저한테 어필하면서 얘기를 하시는데 저 뒤에 계십니다. 굉장히 크게 웃습니다. 그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산에서요. 네, 그랬는데 그 말씀하시면서 저한테 얘기했던 키워드가 몇 가지 있었어요. 집 한 채, 배우 3명,
하면서 되게 득양양 지세 넘치게 본인의 재기를 꿈꾸신다 말씀하셔서 저도 되게 와 이렇게 도발적인 영화를 찍다니 그때 말씀을 상찬을 드렸는데 돌아오면서는 많이 걱정했거든요. 한정된 공간에서 배우 3명밖에 안 나와. 그때 어떤 배우인지는 몰랐고 기획 단계였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려했던 것과 그리고 그런 한정된 공간이 적고 배우가 적으면 좀 무시하고 답답해 보이고 지루하게 여길 수도 있잖아요. 저 또한 그런 선입견을 갖고 지난 한 2주 전에 이 작품을 봤는데요. 정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원하게 저의 선입견 기후가 깨졌고요. 여러분들이 좀 전에 느꼈다시피 저 또한 그 87분 동안 엄청난 몰입감을 쾌감을 즐겼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랬던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이 이야기 자체가 영리하게 상당히 잘 직조돼 있어서 끝까지 궁금증을 유발시키는 이야기 거기다가 이 스릴러, 서스펜스 장치들이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잖아요. 어떠한 배우님이 쓰시는 무전기, 총, 탄피, 그 다음에 물 안 내려가는 변기, 시건 장치 이런 등 서스펜스를 유발할 수 있는 어떤 이런 요소들을 적재적소에 이렇게 잘 요소시킨다는 것이 사실 보기보다 상당히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데뷔 감독이라고 믿기지 않을 만큼까지 적재적소에 아주 차분히 관객과의 밀당을 이렇게 완벽하게 잘할 수 있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데뷔 때 폭망했었거든요. 저희 데뷔작은 여러분들 기억 속에 없기를 바라고 아마 없으실 거예요. 끝까지 간다 저희 데뷔작으로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는데 근데 이제 감독님은 이 상업영화 데뷔작을 아마 계속 자랑스럽게 말씀하실 것 같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은 이 칭찬 중에 제가 봤던 소감 중에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했던 것은 아마 세 분의 연기지 않나 싶어요. 물론 의례적으로 영화를 평가할 때 배우 연기 너무 좋았어요, 호연이었어요, 열연이었어 하겠는데 이 영화만큼은 이 배우 세 분한테 엄청난 덕을 받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공간의 협소함을 배우들의 얼굴이 채우지 않았나? 여러분들도 똑같이 느끼실 텐데 지금 옆에 계신 이 배우님의 이 그윽한 사슴 같은 눈이 공간의 협소함을 확장시킨다고 해야 되나? 이 눈만 얼굴만 바라보면 공간이 좁은지 하나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폐쇄 공포에 대한 어떤 느낌을 거기서 느낌에서 해방될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어쨌든 상당히 놀라웠던 작품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김성훈 감독님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윽한 사슴 같은 눈이 공간을 확장시킨다라는 표현을 써주셨는데 개인적으로 킹덤처럼 이렇게 한 공간에서도 잘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두 분이 만날 날도 멀지 않았다는 생각이 드는데 넓은 공간 안에서도 이수혁 배우님의 사슴 같은 눈을 김성훈 감독님 꼭 써주시고요. 김성훈 감독님 또 대선배이신 김성훈 감독님께서 좀 꼼꼼하게 작품에 대한 칭찬들 해주셨는데 기분이 어떠세요? 너무 영광스럽고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평소에 너무 좋아하는 영화들을 많이 만들어 주셔가지고 끝까지 간다 같으면 10번도 넘게 봐서 사실 오늘이 그 어떤 자리보다 떨리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영광스럽고 감사한 기분입니다. 네, 아주 큰 응원과 힘이 되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저도 작품 볼 때 엔딩 크레딧 딱 나오면서 너무 놀랐던 게 이 영화에 등장인물이 3명이었구나 라는 생각이었거든요. 전화 목소리 해주시는 특별 출연분을 제외하고서는 세 배우님의 성함만 딱 정확하게 크레딧에 뜨는데 감독님 말씀처럼 김성훈 감독님 말씀처럼 집 한 채 인물 3명이 이렇게 꽉 채울 수 있나 라는 것에 놀랐고 그리고 그 인물 3명 연기자 3분께서 이 집의 기둥을 이루는 새 기둥이었구나 생각이 들었었어요. 오늘 이 자리에는 기둥 중 한 분이신 이수혁 배우님 모셨는데 최근작들이 너무 흥미로운 또 필모그래피를 관객분들께 선보여주고 계시잖아요. S라인도 너무 놀라웠고 개인적으로 저는 무시렁 때 너무 놀랐었고 그리고 영화 파란도 그렇고 1, 2년간 이수혁 배우님의 팬분들은 작품을 기다리는 재미가 너무너무 충만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 작품 시스터도 그전에 못 보여주셨던 모습들을 또 많이 보여주는 모습들이어서 아마 발견하는 재미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또 그 태수가 너무
차갑고 무서운 인물이어서 한 줌의 온기도 없는 인물이어서 도대체 저 사람이 마지막에는 어떻게 변해 있을까라고 계속 긴장하면서 보게 되는 작품이기도 한데 구석 배우님 이 시스터 진성문 감독님부터 제안받고 또 시나리오 속에 태수라는 냉혈한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들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그 말씀 주신 작품들을 좀 비슷한 시기에 찍었거든요. 제 나름에는 좀 기존에 있던 이미지를 당연히 팬분들한테도 그렇고 관계자분들께 좀 바꿔보고 싶은 또 도전하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감사하게 또 극장에서 보여드릴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게 경고에 임하고 있고요. 태수라는 인물은 일단 한 공간에서 이렇게 세 명의 인물이 흘러간다는 거, 그러면 미술적인 거나 아니면 또 어떤 세계관 자체를 저희끼리 만들 수 있다는 건데 감독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실까 이런 것도 되게 궁금했었고 또 다른 배우들 캐스팅 상황도 되게 궁금했었는데 뭐 일단 기본적으로 태수를 준비하면서는 기존의 드라마에서 보여드리던 역할 모습보다는 좀 다른 걸 보여드리고 싶은데 좀 더 영화에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외형이었으면 좋겠고 당연히 잘하고 싶고 그래서 좀 선택했던 것들이 대화를 나눠보다가 일단 최종 감량도 꽤 많이 했던 것 같고요. 최대한 좀 분장 같은 것들도 최대한 리얼할 수 있게 그리고 관객분들이 보실 때 어찌됐든 태수가 없는 상황에서도 태수의 어떤 사운드나 이런 것만으로도 조금 보심을 느끼실 수 있게끔 잘 준비를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정말 고생 많이 하셨다는 생각이 들고 그 사슴 같은 눈이라고 김성원 대표 표현해 주셨는데 사실 이수혁 배우님은 사슴 같은 부분이 하나 더 있잖아요. 목이 되게 사슴처럼 길다는 생각이 드는데 영화 속에서 그 차 안에서 담배 필 때 목이랑 오늘은 또 보신 분들이 계시니까는 마지막에 돌아가실 때 그 목이랑 이런 부분들에서 정말 하얗고 긴 목이 주는 긴장감이라는 게 있구나라는 생각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말씀처럼 등장하지 않는 순간에도 이상하게 태수의 어떤 환영 같은 게 어른거리는 부분들도 있었던 것 같고 이 작품 위해서 정말 큰 애를 써주신 이수혁 배우님께도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네, 그리고 말씀하실 때 이쪽 이렇게 넓게 한번 바라봐 주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여기요, 다 보고 계시니까 조명만 보여가지고 네, 좀 끝부터 끝까지 찬찬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거 잠깐 조금만 줄여주시면 감사합니다. 어이구 많으시죠? 네. 지금 거의 거울 보고 있는 느낌이었었는데 네 감사합니다. 플랜카드도 시간 될 때 찬찬히 읽어주시고요. 그 진성문 감독님도 이 집 한 채와 새 기둥을 가지고 1시간 반짜리 이를테면 처음부터 끝까지 몰아치는 영화를 찍는데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되게 또 신나는 작업이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오늘 또 이수혁 배우님 비롯해서 차주영, 정지소 배우님한테도 완전히 새로운 얼굴의 각들을 표현해 주셨는데 시스터 만들면서 가장 고민하셨던 부분은 또 어떤 부분이고 그리고 감독님 집에 큰 기둥이 되었던 새 배우님 캐스팅 과정에 대한 이야기도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의 장소 그리고 세 명의 인물이라는 설정이 가장 끌려서 이제 시작한 작품이기 때문에 굉장히 감독으로서 도전이지만 꼭 한번 제대로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 이제 유혹이 있었거든요. 어떤 유혹을 저의 하셨어요? 내면에서의 유혹도 있고 주변의 의견도 있고 밖으로 한번 나가도 되지 않겠느냐 이런 유혹들이 많았는데 처음에 그 생각을 끝까지 좀 지켜나가는 게 중요하겠다는 생각으로 어떻게 하면 안에서 조금 더 긴장되게 만들 수 있을까 조금 더 집중하게 만들 수 있을까 그런
거에 좀 초점을 맞추는 과정이었던 것 같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배우분들 캐스팅 역시 이제 그런 제한된 공간과 배경에서 이제 극을 이끌어가야 되기 때문에 세 분의 매력이 굉장히 중요했고, 그리고 또 다른 제약이 이제 수혁 배우님과 지소 배우님 같은 경우는 마스크를 써야 되고, 주영 배우님 같은 경우는 이제 재갈을 물고 있어야 되고, 이제 대사 이외의 것으로 표현해야 되는 순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어떤 배우분들이 잘 해주실 수 있을까 그런 고민들이 많았고, 눈이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화 보셔서 아시겠지만 배우분들이 눈이 다들 되게 매력적이세요. 눈으로 표현하시는 것들도 굉장히 섬세하게 잘 해주시는 배우분들이고, 그래서 캐스팅할 때 신경 썼던 것은 일단은 눈이 중요하다는 것이었고, 그리고 분위기가 되게 네, 정지소 배우는 동물로 비유해 주시고 네. 뭐가 있어요? 네, 김성훈 감독 이따가 김성훈 감독 말씀 끝나시면 나머지 두 배우님도 하셔야 되는 분이 네, 어떤 동물과 닮았는지 네, 생각해 주십시오. 네. 네, 그리고 이제 저에게 어떤 도전적인 작품이었기 때문에 익숙한 배우분들보다는 새로운 조합을 만드는 게 제 개인적으로도 즐거운 일일 것 같았고, 관객분들께도 새로운 어떤 호기심 같은 것들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조합을 좀 만드는데 집중했던 기억이 납니다. 정말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조합이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영화 포스터에도 세 분 배우님의 눈이 너무 매력적으로 잘 드러난 포스터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김성훈 감독님께 차주영 배우님과 정지소 배우님 혹시 어떤 동물을 닮으셨는지 떠오르셨으면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덧붙여서 혹시 김성훈 감독님도 배우들의 연기를 너무 집중해서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직업을 가지고 계시니까 세 배우님의 연기 어떻게 보셨는지도 좀 더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냥 분위기 때문에 웃기려고 한 그 생각하신 게 있으실 수도 있어요. 네. 그냥 연기 얘기를 해주세요. 일단 굳이 대답을 해야 되면 사슴과로 했으니까 정지소 배우님은 술록 같은 분이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차주영 배우님은 사슴과 중에서 고라니 같은 분이셨어요. 그 눈 얘기는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근데 저 또한 그렇게 봤는데 감독님이 거기에 집중해서 캐스팅했다고 하니까 저희가 본 거에도 보람을 느끼는데, 아까 이제 이수혁 배우님도 얘기했지만 그 정지소 배우의 역할을 보면은 머뭇거리고 그러잖아요. 좀 망설이고 그런 것들을 그 배우님이 너무 잘 표현해 주신 것 같더라고요. 매 순간 선택할 때 망설이고 발만 머뭇거리고 다가가면 주춤주춤하는 것이 아니라 보면 속에 있는 그 눈으로 그것이 표현되는 거고, 아마 그것이 잘 오롯이 전달됐기에 저 또한 그렇게 느꼈던 것 같고요. 차주영 배우님은 양손이 묶여 있으면서 그 두려움을 표현함에 있어서 다른 신체적 기능을 봉쇄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굴에서 그때 과장되지 않게 적절했다, 적확한 어떠한 두려움을 눈으로 표현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지금 갑자기 이 자리에 앉아 일단 계시죠? 사슴순 네, 순로 물론 고라니, 고라니 네, 모두 비슷한 동료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그렇게 같아요. 전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성훈 감독의 말씀이라고 전해주시고요. 갑자기 차주영 배우님 얘기하니까 이 영화 속에 되게 인상적인 디테일한 장면들이 많은데, 그 발가락으로 열쇠 짚는 장면이 갑자기 떠올랐어요. 그만큼 영화 속에서 그 주의 깊게 보면은 캐치낼 수 있는 장면들이 또 많은 작품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감독님 말씀 중에 눈이 있었는데 지금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생각이 드는 게 세 배우님의 음성도 되게 중요한 영화구나. 목소리가 셋 다 너무 개성이 있는데 완전히 달라서 아주 속삭일 때 목소리부터 절규할 때 목소리까지 각자의 정말 톤을 가진 배우님들의 캐스팅 하셨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대사가 많은 영화는 아닌데 입을 열 때마다 너무 중요한 것들을 그 입에서 해야 되는 영화기도 하거든요. 수혁 배우님 그 대사가 있는 장면과 또 없는 장면이 공존하는 작품인데, 혹시 그 대사를 인물들한테 좀 못된 말도 많이 하는 역할이잖아요. 어떻게 대사 내뱉을 때는 어떤 식의 연기를
하면 좋겠다 고민하셨는지도 궁금합니다. 일단 준비 과정에서 감독님이랑 대화를 많이 나눴었고요. 태수라는 인물이 그렇게 엄청 대단한 뭐 서사나 뭐 이유를 가지고 행동한다기보다 좀 더 단순하고 그냥 이 공간 안에서의 어떤 공포를 주는 인물로서 최선을 다해서 움직일 방법을 그냥 계속 고민하고 대화를 나눴던 것 같고, 일단 그 마스크를 제가 많이 샀었죠. 네. 집에도 아직도 많은데 저게 이제 굿댐으로 이렇게 다양한 종류를 주문하고 찍어서 막 보여주시고 그랬어요. 왜냐면 그냥 보통 영화에서 보던 마스크들보다 만약 진짜 납치범이고 하다면 되게 실용적인 거를 택할 것 같고, 그래서 딱 했는데 굳이 또 방한 제품을 고르시긴 했어요. 그래서 그걸 제가 제 손으로 샀는데 되게 얇은 것도 많이 있었거든요. 컬러별로. 그거를 정해지는 순간 지도 배우한테도 좀 미안했었고, 그래도 결과적으로는 저희가 딱 찍기 전에 염두에 뒀던 부분들이 잘 나온 것 같아서 너무 좋습니다. 이석 배우께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데요. 마지막 갈수록 세 명이 아주 극렬하게 뒤엉키는 액션 장면들이 많아지고, 그때는 관객들도 이 영화에 좀 끌려다니게 되는 순간들이 있는데, 그 거의 액션 장면이 안무처럼 느껴질 정도로 세 배우님의 호흡이 잘 맞아요. 약간 신장의 차이도 있고, 그리고 그 눈빛 각도의 차이도 있어서 후반부에 돌아가실 때 그 장면 너무 인상적인데, 그 두 배우님과 어떻게 호흡 맞추셨는지 액션 관련해서는 그 얘기도 같이 여쭤보고 싶습니다. 감독님 이야기도 같이 들어볼게요. 이따가. 열심히 잘 맞추는데 일단은 뭔가 이렇게 멋을 부리는 느낌이 아니길 바랬고요. 저희가 리허설 할 때 대화를 가장 많이 했었던 건 두 배우, 지소 배우와 주영 배우도 정말 이렇게 살기 위한 느낌이 나야 되고, 태수는 태수만의 이유로서 움직이는 느낌이 나길 바라면서 뭔가 합과 동선들을 짰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정말 액션씬을 많이 찍어봤는데 배우분들이 너무 열심히 해주셔서 제가 열심히 안 할 수가 없었어요. 말씀 그대로 생존 액션이었는데 심성훈 감독님 어떠셨어요? 말씀해 주신 대로 멋있게 보여서는 안 된다가 제일 중요했던 것 같고, 태수라는 인물이 아까 뭐 서사가 많이 없다는 말씀을 하셨지만 전 이 영화에서 어떤 일종의 폭력이라는 어떤 관념처럼 보여지기를 바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액션씬을 찍을 때도 이 태수가 주는 어떤 공포감 같은 것들이 표현될 수 있는 쪽으로 좀 많이 줄 감독님과 콘티 짜면서 말씀 많이 나눴던 기억이 납니다. 사실 김성훈 감독님이야말로 멋을 부리진 않지만 정말 영화적인 액션씬을 연출하신 또 장인이시기도 한데, 근데 시스터 보시면서 어떤 장면을 멋을 부린 건데요. 죄송합니다. 네, 어떤 장면에서 좀 특별히 놀랐다 이런 생각을 하셨는지, 저도 조금 부리는 것도 있는 것 같긴 해요. 적정한 정도의 멋을 두 분 다 부리셨다고 합니다. 네, 김성훈 감독님 어떤 장면에서 좀 놀랍다라고 느끼셨어요? 시스터 속에서. 네. 저 제 영화 얘기하는 줄 알았습니다. 저 다음은 영화가 아니고 OTT입니다. 동남. 무빙2 준비하고 있습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이 영화 잘 되면 무빙2가 나올 겁니다. 이 여러 가지 놀랄 장면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이제 직관적으로 여러분들도 아마 그 장면 봤을 때 심지어 욕도 하신 분도 있지 않을까요? 수혁 씨가 리턴하는 그 창문 장면 있잖아요. 그 장면은 어떠한 이성적인 어떤 개입 없이 보는 순간, 물론 그 창을 뚫고 나갈 때 어느 순간 저 밖에서 기다리고 있겠구나
난 이제 놀랄 준비를 해야지. 저 놀라는 거를 너무 싫어해서 이제 나는 감독보다 이렇게 수싸움을 해서 안 놀랄 거야 했는데 안 놀라 이런 생각하는데 확 쳐갖고 순간 상스러운 욕이 나올 뻔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이 공간에서 욕하신 분이 있을 것도 같아요. 그런 본인의 어떠한 인성인가 인격과 상관없이 나오는 그냥 호흡과 같이 내뱉는 생존 시간차 공격 같은 깜짝 놀랐습니다. 진성문 감독님과 이수혁 배우님께도 내 작품인 시스터에서 시그니처로 꼽을 만한 장면들이 있지 않을까 궁금한데요. 진성문 감독님 모든 씬들에 다 애정이 있으시겠지만 그래도 완성된 작품 보시고 나서 시그니처로 한 장면을 꼽아야 된다면 시스터의 장면은 이것이다라고 생각하신 장면이 어떤 장면이었을까요? 저희 영화가 세 분밖에 등장하지 않지만 또 세 분이 동시에 등장하는 장면은 또 더 적어서 마지막에 이제 돌아가실 때 오늘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장면이 찍을 때도 가장 힘든 날이었던 걸로 기억이 나거든요. 수혁 배우님도 거의 탈진에 가까울 정도로 이제 저러다 진짜 돌아가시면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열심히 해주셔가지고 그 장면이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네, 그 돌아가실 때 여러분 너무 지금 선명하게 기억하실 텐데 너무 이 말을 많이 쓴 것 같은데 오늘 돌아가실 때 목도 같이 돌아가셔가지고 목에 핏줄이 막 너무 선명하게 보이거든요. 오늘 좀 가리고 왔어요. 네, 너무 아쉽네요. 직관을 못해가지고 이수영 배우님은 어떤 장면을 시스터에서 좀 시그니처 장면으로 꼽아주실 수 있을까요? 꼭 한 장면이 아니라 한 두 장면 꼽아주셔도 괜찮습니다. 촬영할 때는 사실 그런 느낌까지는 안 들었었는데 예고편을 보면서 이제 제가 밖에 있다 돌아와서 뭔가 제가 생각했던 것과 상황이 다를 거라는 예측하에 제 화장실에 들어가서 제 핸드폰을 찾는 장면이 있는데 예고편 보는데 물론 의도하고 찍은 거지만 되게 잘 나온 것 같아서 뭔가 이렇게 관계성도 그렇고 굿신이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 약간 이제 일촉즉발의 위기가 다가오는 그런 순간이었죠. 대사 없이도 혜란과 이 태수의 상황이 굉장히 잘 표현이 되는 신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네, 윤정관님. 아까 그 논란 장면 얘기를 해서 놀란 거 얘기했는데 이제 시그니처 장면이라고 한다면 사실 그거가 이 영화를 특징 짓기에는 그러니까 그 장면도 뛰어나지만 더 뛰어난 것들이 워낙 많아서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이게 한 장면이라고 보기보다는 설정인데 그 물 안 내려가는 변기에 대한 설정 때문에 저는 많이 지배됐거든요. 물 안 내려가는 변기의 설정을 활용해서 정지소 배우가 거기다 탄피를 넣고 그 다음에 수혁 배우님이 와서 그 결과적으로 찾잖아요. 이 두 여성의 이수혁 배우 입장에서는 두 여성 배우분들의 어떠한 협잡이라고 생각하겠죠. 그런데 그러한 장면은 그 세신인데 그 변기 화장실 물 안 내려가는 변기를 위한 배치된 신이 세신이라고 한다면 근데 그 기본 설정을 두고 탄피가 들어가고 찾을 때까지 세 장면이지만 세 장면 이외에 그런 설정 탄피가 들어가는 순간 계속 지배되더라고요. 그게 한 딱 세신만 놀라는 게 아니라 세신만 서스펜스와 긴장을 갖고 가는 게 아니라 그런 설정 때문에 그 설정을 활용해 갖고 탄피를 집어넣고 해서 그 근방에 있는 모든 신들이 다 두려움으로 저한테 다가왔었어요. 그래서 이 영화가 이런 포석들을 잘 깔아놓은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다라는 생각에 이 영화를 이 특징을 잘 보여주는 어떠한 시퀀스, 씬의 배치, 설정이지 않나라는 생각에서 물 안 내려가는 변기에 관련된 것들이 저에게는 되게 다가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진성원이 꼼꼼하게 영화를 만드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관객분들 집에서도 물 안 내려가는 변기는 공포입니다. 네, 너무 공포죠. 특히 이런 겨울날에 너무 공포고요. 여러분들 다음 주가 춥다니까는 물 졸졸 이렇게 흘러내리게 틀어놓으시는 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제 관객분들의 감상과 질문도 좀 들어볼 텐데요. 네, 그 질문해 주신 분께 또 선물을 드리는데 선물 뭔지 아시죠? 네, 두종크를 또 선물로 드립니다. 일단 선착순
안 되고 질문을 통해서 받고 싶다라는 분은 바로 손을 들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손을 들어주시면 네 이쪽에 좀 높이 들어주시겠어요? 네, 가운데 계신 분께 먼저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저희 더 많은 분들한테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질문은 한 분당 한 가지씩만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그럼 태수는 혹시 지소 배우님의 이런 과거를 알고 접근을 한 건지 그 시초는 그냥 소극장에서 만났다라고만 끝나가지고 알고 접근한 건지 궁금합니다. 태수는 일단 뭐 성별이나 상황이나 어떤 뭐 나이나 뭐 이런 거가 그렇게 크게 상관이 없는 인물 같아요. 근데 이제 어떤 제가 상상하기로는 그리고 감독님께 대화를 나눴을 때는 뭔가 어떤 태수만의 판이 보인 거죠. 그 순간부터는 그냥 헤란이 어떤 좀 동료도 아니고 어떤 인물도 아니고 그냥 어떤 마이크 같은 그런 거 정도로 생각을 하는 사고방식이 아니면 이 정도의 공포감을 줄 수도 없을 것 같고 오히려 설득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었어서 그렇게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본 순간 알았겠죠. 이제 얘를 써야겠다. 또 진성 감독 각본을 쓰셨으니까 덧붙일 말씀 네. 있으시면. 그 헤란이 태수의 정체를 알고 나서 하는 말들은 모두 사실이고요. 그 태수가 말씀하신 것처럼 헤란과 같은 도박장에서 이제 태수는 헤란에 대한 어떤 정보들을 많이 알고 있었던 걸로 설정을 했고,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의 도구로서 헤란을 이용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든 순간부터는 이제 많은 거짓말을 통해서 헤란을 깨어내지 않았을까 이런 설정을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첫 질문 감사드리고요. 두 번째 질문은 이쪽 끝에 손 높게 드신 관객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쪽 위쪽에 사이드에 계십니다. 네, 여기 저 뒤쪽에 계신데요. 네. 저쪽에서 더 높이 들어주셔서 일단 다시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으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 개인적으로 넷플릭스 보는 걸 참 좋아하는데 저도 그 엄마랑 그 며칠 전에도 끝까지 간다 재밌게 잘 봤습니다. 그걸 보고 저는 아직 어려서 그냥 제가 생각하기에는 뭔가 끝까지 그래도 뭔가 양심 지키면서 살면 정말 뭔가 좀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잘 봤고, 그리고 또 며칠 전에 넷플릭스로 그 이수혁 배우님 나오셨던 파이프라인 그거 재밌게 잘 봤습니다. 넷플릭스가 무척 고마워할 것 같아요. 네. 지금 넷플릭스 작품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하고 있고요. 오늘은 극장에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너무 뵙게 돼서 정말 반갑고 진성만 감독님 말씀도 너무 잘 들었고 영화도 잘 봤고, 그래도 뭔가 영화가 좀 어두워 보이긴 해도 그래도 좀 뭔가 제 생각에는 그래도 좀 밝게 생각하고 뭐든지 잘 해보자 싶으면 그래도 뭔가 빛이 생긴다는 걸 좀 많이 느꼈던 것 같고, 오늘 정말 여기 오게 되어서 너무 반갑고 영화 너무 잘 봤고, 저 차주영 배우님, 정지소 배우님도 너무 팬이고 그 정지소 배우님 너무 성함 좀 알려주세요. 제가 차주영 배우님하고 연락을 드렸다고 팬이라고 꼭 알려드리겠습니다. 제일 이상한 말씀드립니다. 성함 혹시 그 제가 본명은 좀 부끄러워서 더 좋아요. 그 혹시 중국어 이름을 알려드려도 될까요? 네네. 중국어로 질리리입니다. 진리라는 팬분께서 그렇게 전해주셨다고 전달하겠습니다. 그 더 글로디도 너무 잘 봤고 거룩한 것도 너무 잘 네, 봤어요. 너무 감사한데 혹시 질문은 없으신 걸까요? 저는 너무 감성평을 얘기했는데 정말 잘 봤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이수혁 배우님 넷플릭스 또 시리즈 준비하고 계신데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 김성훈 감독님의 새로운 시리즈, 진성훈 감독님의 차기작도 많은 기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이쪽에서 한번 질문 받아볼 텐데 저쪽에 빨간색 옷 입으신 관객분 손 높이 들어주셨는데요.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잘 봤습니다. 혹시 여자 배우분들이랑 많이 이렇게 오랫동안 붙는 씬이 이 영화가 처음이신 것 같은데 이수혁 배우님 그 소감이나 어려웠던 점, 또 액션씬 하시면서 되게 가벼우시니까 잘 날아가지고 하시는 그런 장면들이 많았는데 그런 액션씬에 대한 그런 에피소드나 그런 경험들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수혁 배우님께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주연 배우가 날아다니는 거겠죠. 골고루. 일단은 저희가 그냥 계속 흥미를 느꼈던 지점도 그렇고 현장에서 되게 고민을 많이 했던 지점도 그렇고 후반 작업에서도 그렇고 결론적으로는 이 한 공간에서 세 명의 스토리를 가지고 저희는 뭔가를 보여드리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냥 계속 대화를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현장에 계속 같이 있는 시간이 많이 있었고 모니터도 서로 많이 해줬었고 그러면서 이 공간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 그리고 또 액션씬 같은 것들도 창문에서 오는 것도 이렇게 감독님이 아이디어도 주시고 타이밍이나 이런 거에 대한 것들은 또 배우들도 또 아이디어도 내고 그리고 차주영 배우, 정주섭 배우 다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의견이 한번 나오기 시작하면 가끔은 제가 의자에 앉을 때가 있기도 해요. 이 회의가 많이 길어져서 근데 그 정도로 다들 열정을 가지고 뭔가 아이디어를 내고 했던 현장이어서 굉장히 좋은 기억이 많이 있습니다. 딱히 뭐 어려운 점은 두 분이 너무 열심히 해주셔서 그냥 이 정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질문 감사드립니다. 아마 차주영 배우님과 정수혁 배우님은 이수혁 배우님이 열심히 해주셔서라고 대답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이 가운데 계신 관객분, 네, 정면에 계신데요. 네, 이쪽 뒷줄에, 네, 네, 맞습니다. 이쪽에 계신. 차주영 배우님이랑 정지소 배우님과 다르게 이수혁 배우님이 맡으신 역할은 일말의 정도 없는 정말 냉혈한 인간이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보면은 약간 좀 사이코패스 같은 면도 있으신데 이런 좀 폭력적인 장면들이나 좀 감정이 없는 촬영들을 많이 하면서 감정 소모가 굉장히 크실 텐데 이런 역할에 너무 몰입되지 않게 감정을 좀 해소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네, 이수혁 배우님 멘탈 어떻게 관리하셨는지. 이게 뭐 어떤 캐릭터가 폭력적이거나 어떤 캐릭터의 성향 때문에 힘들었다기보다는 정말 딱 세 명이고 어쨌든 제가 관객분들을 설득시키지 못하면 이 스토리가 잘 흘러가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 때문에 그런 걱정들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메이크업도 최대한 안 하고 좀 최대한 평소에 제가 TV나 다른 곳에서 보여드렸던 모습과는 다르게 그냥 이 영화의 어떤 인물로서 보여드리고 싶어서 그런 고민들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촬영 끝나고 차 타면 바로 까먹었어요. 이게 너무 현장에 정말 셋이서 계속 열심히 찍다 보면 정말 다 뭔가 쏟아내고 하루하루 촬영을 열심히 하고 집에 돌아가는 기분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 극 중에서는 세 분이 대립하는 관계이고 그리고 한편 공조하는 관계가 뒤바뀌기도 하는데 현장에서는 세 분이 약간 3인조 그룹처럼 열심히 움직이지 않으셨을까 그런 생각하게 되네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행위가 있으면 리액션이 나와야 되는데 너무 열심히 하시니까 이렇게 저기 가겠어요 벌써. 뭐 안 말하는 게 낫겠죠 둘 중에. 차주영 배우님이 정말 열심히 하시거든요. 일단 오시면 동선을 설명해 주시는데 어떡하지? 어떻게 설득을 해야 될까? 할 때도 있었고 많이 움직이시는 편이신 거예요? 아이디어가 너무 많고 연습량도 너무 많고 준비하기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서 정말 저희가 이렇게 잘 도움받는 지점들도 굉장히 많이 있었고 가끔은 이제 언제 날라가실지 먼저 물어봤죠. 제가 거의 다 했기 때문에
생각해 보니까 우리 또 차주영 배우님은 계속 좀 묶여 있는 역할이니까 더 움직이고 싶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원래 스릴러 영화를 못 본대요. 그때 이렇게 촬영을 하면서 본인에게 좀 큰 도전이지 않았나 싶네요. 네, 또 우리 유영 배우님이 그 계속 함께했던 배우님들 칭찬해 주시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혹시 두 배우님의 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시면은 유석 배우님 좋은 얘기 많이 해주시더라. 배우님들께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전달될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저도 전화 받을 거거든요. 네, 꼭 좋은 얘기 또 많이 들어오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분 감독님께 질문을 공통으로 드려보고 싶은데요. 여러분들 서스펜스라는 단어 잘 알고 계실 텐데 극화된 컨텐츠를 볼 때 느끼는 몰입감 같은 것들을 서스펜스라고 하거든요. 근데 아마 시스터라는 작품이 그 서스펜스를 좀 만끽할 수 있는 작품이기도 해요. 근데 진성훈 감독님 또 김성원 감독님 두 분 모두 각본도 쓰시고 또 연출도 하시니까는 글로 쓸 때의 서스펜스랑 또 현장에서 연출할 때 현장에서의 서스펜스를 좀 만드는 방법은 좀 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관객을 몰입시키기 위한 창작자들의 어떤 비결 같은 것도 살짝 궁금해지는데 김성 감독님께 짧게 나만의 서스펜스 만들기에 대한 이야기를 여쭤보겠습니다. 김성훈 감독님 선배님이시니까 먼저 네, 선배님 나중에 알겠습니다. 김성훈 감독님. 너무 교과서가 옆에 계셔가지고 제가 말하기가 쑥스러운데요. 저도 사실 뭐 첫 장편 영화이기 때문에 단편으로도 스릴러를 찍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처음에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았던 것 같아요. 이 긴장되는 장면을 찍을 때 항상 관객으로만 있어봤지 이걸 만드는 사람의 입장이 아니다 보니까 막상 찍으려니까 이걸 관객들이 긴장을 할까? 관객분들이 저는 제일 이제 똑똑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대부분 잘 아시잖아요. 뭐 어떤 뭔가가 들키면 안 되는 장면이라면 예를 들어 들키지 않을 걸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어떤 식으로 관객분들을 긴장시켜야 될까? 그게 마치 답이 없는 문제 같은 것처럼 초반에 많이 다가왔었는데 뭐 감독님 영화 포함해서 많은 스릴러 영화들 좀 참고하면서 결국 중요한 거는 이 인물에게 관객들이 얼마나 감정을 이입하고 이 인물들의 상황에 뭔가 빠져 있는가 그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뭐 조금 더 어떻게 하면 관객분들께서 캐릭터에게 몰입할 수 있을까, 이 캐릭터를 더 이해할 수 있을까, 그 역설적으로 서스펜스 장면보다는 그런 거에 좀 더 신경을 썼던 것 같고 그 서스펜스 장면 같은 경우는 뭐 편집이나 음악이나 여러 도움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네, 김성훈 감독님 말씀 듣기 전에 갑자기 제가 이 영화에 가장 몰입했던 순간이 떠올라서 감독님께 말씀드리고 싶은데 저는 소진이가 72만 원 발각됐을 때 가장 너무 슬프고 몰입이 됐던 기억이 납니다. 너무 슬픈 장면이었어요. 김성훈 감독님 교과서로서 교과서 재미없잖아요. 말을 따라하려고 외웠는데 지금 대표님 얘기해서 까먹었어요. 여기까지 오는데 결국 중요한 것은 관객의 감정 이입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대로 따라하려고 외웠다 까먹었습니다.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저도 사실 아직까지 잘 모르겠는데요. 그냥 기본적으로 서스펜스를 유발할 때는 제가 생각했던 두려움을 계속 두려웠던 상황과 순간과 제 감정을 복기했다가 쓰려고 해요. 어떠한 상황에 내가 두려워하고 이런 상황에 두려워해요. 네, 그 소리가 못 들리죠. 네, 두려워하고 또는 이 두려워할 때 내가 어떠한 단계를 거쳐서 겁을 먹나라는 거를 좀 잘 기억했다가 연출할 때 그리고 글을 쓸 때 좀 적용하려고 하는 편입니다. 저도 관객이 한 명이니까 사람들이 거의 다 비슷하잖아요. 생각이 다를 수도 있지만 느끼는 희노애락은 비슷하기에 두려움이라는 것도 원초적인 거라 거의 비슷한 것을 보고 두려워하고 두려움의 단계가 1부터 10까지 있다면 사람마다 어떠한 농도의 차이는 있겠지만은 과정은 비슷하다 생각돼서 제가 생각하는 거를 관객도 똑같이 가질 거다라는
믿음을 갖고 저도 관객이니까 믿음을 갖고 제가 느꼈던 바대로 관객이 똑같이 느끼도록 하는 그러니까 저의 감정과 제가 느꼈던 상황을 잘 섞으려고 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텍스트와 영상의 문법의 차이는 뭐 특별히 있다기보다는 텍스트로는 최대한 짧게 하려고 할게요. 텍스트로 누군가를 설득할 때는 배우나 또는 투자사, 제작사를 설득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읽을 때 텍스트에 대한 어떤 물리적인 피로 부족이 있을 수 있으니까 최소한 적게 해서 텍스트는 결국 읽는 사람이 상상할 수 있으니까 그 상상의 여지를 최대한 남겨서 제가 이만큼 무섭게 하더라도 사람들이 읽을 때 이만큼 두려워할게 할 수 있으니까 최대한 양을 줄이려고 하고 영상에서는 영상의 이럴 때 두렵죠. 영상에서는 그 영상의 초기 단계 스토리보드부터 좀 길게 늘리는 상황입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영화 속의 캐릭터를 잘 만드는 것 그리고 내가 만들어낸 인물에 얼만큼 깊이 공감하는지가 모든 장르물을 만들 때 가장 기본이 되는 요소가 아닐까. 또 그런 대본들이 연기를 하게 될 배우님들한테 또 잘 닿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또 끝까지 가는 시스터 GB를 진행을 했는데요. 감독님들 말씀들 그리고 나머지 두 배우님 목까지 다 이야기해 주신 이수혁 배우님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제 여러분들 그 조총구를 받기 위해서는 SNS 리뷰를 준비하셔야 되는 시간입니다. 그 안전에 특별히 유의하셔서 퇴로에서 선착순으로 증정당하니까요. 또 이렇게 세 분 보고 계신데 막 네 그렇대요. 네 뒤엉키는 이상한 모습 보여주시지 마시고 차분하게. 네. 그리고 질문에서 받으신 분들은 웬만하시면 2개는 받아가시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스터는 그 서스펜스라는 어떤 감정, 감각을 설명하는데 꼭 필요한 주요한 캐릭터들이 잘 만들어진 작품이에요. 아마 이렇게 또렷하게 전혀 다른 개성을 가진 캐릭터 3명만을 한 작품에서 만나는 것도 한국 영화에서 되게 드문 경험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다음 주 개봉을 하는 작품이다 보니까는 여러분들의 많은 사랑이 이 작품의 다음 주 개봉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오늘 추운 날 이렇게 감독님들 그리고 이수혁 배우님 응원해 주시기 위해서 끝까지 자리 지켜주신 관객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 그러면 마지막으로 세 분의 인사 말씀 청해 드리면서 오늘 자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원님부터 하실까요? 네. 네, 귀한 자리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우리나라 좋아하는 어떤 대통령 지금은 돌아가신 분이 이런 말씀하셨는데 저도 간간히 인용합니다. 그분은 이제 정치인이니까 정치인은 서생은 선비를 뜻하죠. 서생의 문제의식과 상인의 현실 감각을 두루 가져야 한다고 하는데 영화도 마찬가지인 것 같거든요. 감독과 배우가 어떠한 서생의 문제의식을 가득 감고 영화에 몰두할 때 저 옆에 계신 제작자분이 상인의 현실 감각을 버무려서 완성되는 것이 대중예술인 즉 영화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렇게 공들여서 만든 영화 이제 시스터 같은 영화가 더욱더 영화의 미덕으로서 관객을 더 만나려면 오늘 애정을 갖고 함께 계신 여러분들이 서색의 마음으로 이 작품을 봤다면 이제는 상인의 심정으로 이 작품을 널리 알려서 이 여러 관객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길게 해주시는 것이 오늘 영화의 이 자리를 함께한 모든 사람들의 아름다운 미덕의 끝이 아닐까 기대해 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곧 촬영에 들어갈 로빙토도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성문 감독님도 인사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처음에 긴장을 많이 했었는데 그래도 이렇게 얘기 나누면서 되게 즐겁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감독님께 좋은 말씀 많이 듣고 또 많이 배웠던 것 같고요. 수혁 배우님 저도 이렇게 영화에 대해서 길게 얘기했던 게 찍고 나서는 처음이었던 것 같은데 너무 소중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추운데 잘 조심히 돌아가시고 재밌게 보셨다면 입소문 많이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 이수혁 배우님. 아까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개인적으로 시스터를 촬영하기로 하고 촬영을 하는
시점에 배우로서 개인적으로는 좀 여러 도전을 하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런 그때 촬영했던 작품들 중에 시스터가 마지막인데 이렇게 또 극장에서 보여드릴 수 있다는 게 너무 행복하고 저의 영화를 이렇게 보여드리고 대화를 나누는 날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조심히 잘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네, 세 분 모두 감사합니다. 저희 관객분들과 세 분 같이 기념사진 찍는 시간을 마련한다고 하거든요. 세 분이 아마 앞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사진 찍을 텐데요. 사진 촬영 진행할 때 여기 관이 좀 어둡다 보니까는 핸드폰으로 플래시 불빛 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세 분은 정리하시고 앞쪽으로 이동하시겠습니다. 네, 감독님 두 분과 이세혁 배우님 앞쪽에 무대 아래쪽으로 내려가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네, 사진 먼저 저희 찍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저희 사진 같이 찍고, 네.